인구가 3억 명이고 군대도 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이 인구가 2,500만 명인 캐나다를 합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1위의 초강대국이며 당시 지구상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입니다. 미국의 영광 아래에서는 이전의 모든 초강대국이 가려지는 듯합니다. 미국은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 1위의 강국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미국은 원래 망명자와 망명객들이 만든 정부였습니다. 그 나라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우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이 건국되기 전 멕시코는 한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건국된 이후로 멕시코 영토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의해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빼앗겼습니다. 미국이 아직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을 때 미국은 영국과 나폴레옹의 전쟁을 이용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인구가 희박한 강국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캐나다-미국 전쟁이 발발하다. 미국인의 토지에 대한 욕망은 러시아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1803년 초, 미국인은 프랑스로부터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를 매수했고, 이는 미국의 영토를 직접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영국 정부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규모가 커지고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사용하여 미국의 해상 무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미국은 건국되었지만 여전히 영국의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진정으로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에 군대를 주둔시켜 미국 정부에 맞선 인디언의 싸움을 지원했고, 이는 이후에 미국-캐나다 전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812년 미국 의회는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협정을 통과시켰고, 제2차 영미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영국이 이전에 미국의 해상 무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캐나다에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북극해 남쪽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애덤스는 미국이 북반구 서부 전체로 확장될 운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싸우고 있었고, 미국이 행동을 취하기에 좋은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영국은 북미에 2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남겨두고 캐나다에는 4,5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국의 병력을 합치면 캐나다를 확실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세 방향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수립했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미국이 참여를 원하지 않아 미군 병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비상 모집을 통해 6만 5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모두가 전쟁이 일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방향. 전쟁의 처음 9개월은 미국의 전략적 공세의 기간이었다. 미국 군함은 대서양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했고 총 500척 이상의 해군 함선이 공격했다. 미국은 육지에서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전쟁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미국군은 1년의 패배를 겪었고 심지어 세계 진군을 시도한 적도 영국군에 의해 격퇴당해 끝까지 밀려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에 주둔했던 2,500명의 미국 수비대는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700명의 영국군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어진 퀸스톤 하이츠 전투에서 1,000명의 영국군이 3,000명의 미국군의 공격을 직접 격파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많은 미국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사방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 세계를 지배한 미국 군대와 그들을 연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의 전장이 점차 끝나가자 영국은 마침내 많은 해군을 북미로 철수시켜 전쟁을 일으켰고 바다의 지배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 13,000명의 미국인이 캐나다 수도에 협공을 가했지만 2,000명의 영국과 인도 군대의 연합군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캐나다에서 쫓겨났습니다.
영국군은 대통령궁까지 싸워서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집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워싱턴을 탈환한 후 미국인들은 다시 개조했습니다. 타버린 자국을 가리기 위해 저택을 흰색으로 칠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백악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설립됨. 2차 대전의 실패로 미국인들은 캐나다가 정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의 강대국이었고 미국은 영국과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 합병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전쟁 후 캐나다가 국가가 된다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캐나다 역사에서 캐나다-미국 전쟁은 캐나다가 외국의 적에게 침략당한 유일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가 건국되었습니다. 미국의 침략에서 교훈을 얻은 캐나다는 수도를 오타와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숲이 장벽 역할을 해서 방어하기는 비교적 수월하고 공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산업혁명을 완수한 후 다시 캐나다를 침략하고자 했으나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침공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1867년 7월 1일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독립국이 되었고 이후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캐나다의 국력이 커지면서 미국은 위축되었고 당시 미국의 합병 계획은 사산되었습니다. 새로운 미국-캐나다 풍경.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쇠퇴하고 미국은 부상했습니다. 1930년대에 캐나다 합병 계획이 다시 한번 의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계획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눈에는 나치 독일이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때 캐나다와 영국은 미국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해외 식민지를 모두 잃고 완전히 쇠퇴했지만 미국은 마침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북미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놀랍지 않게도 미국인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은 여전히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시기적절한 시점을 활용해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완전히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미국이 동구세계에 맞서 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때 캐나다는 무기를 창고에 넣고 말을 산으로 보내는 삶을 완전히 살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캐나다를 포함한 동맹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정부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 싸웠지만 지금은 주권을 개방할 수 있는 형제 동맹이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정말 마법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고 군대는 100만 명이지만 인구가 2,500만 명에 불과한 캐나다를 더 이상 합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